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하다가 약 10초 정도 나오고 끊긴 내용인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연준 보유자산액하고 그 연준이 발행한 화폐 발행액이 일치하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 6월까지죠. 미국 주가 큰 폭으로 내리니까 대부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유자산 축소를 하니까 시중 유동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인 양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 보유자산 그 중에는 화폐 발행액이 50%가 안 돼요. 그 지금 연준 보유자산 구성을 보면 MBS도 있고 그죠? 모기지 정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같은 데는 미국 달러를 그 법정 통화로 사용하니까 아마 엘살바도르 국채도 있을 거고, 또 미국 연준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그 뭐를 가지고 있나 뭐 다른 나라 국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이나 영국 국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그 연준 자산이고, 또 한때 AIG라 하는 그 보험회사가 있었죠. 2008년 무렵에 미국을 대표하는 보험회사였는데 2008년 미국발 위기가 오면서 보험회사를 연준 중앙은행이 인수했죠. 그러니까 그 AIG 주식도 연준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이 모두 다 국채도 아니고요. 또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금액만큼 화폐 발행액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경제 전문가들까지 그 마치 연준 보유자산 금액만큼 화폐 발행액이 화폐 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공급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6월 말 기준이긴 한데 아마 그때 연준 보유자산이 한 8조 5천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3조 달러가 안 돼요. 현금 발행액은 달러 현찰요. 나머지는 지급 준비금이 이제 한 2조 7천에서 3조 달러 정도 되고, 오히려 미국은 지급 준비금이 많아요. 아마 회사채 시장이 발달돼 가지고 예금이 많으니까, 즉 M2가 많으니까 지급 준비금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합하더라도 7월 말 기준으로 한 5.6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급 준비금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을 잘못 알면 주식 투자하는데도 오히려 모르는 게 낫는 거죠. 잘못 알고 있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 자산 시장 관련 지식은 오해하거나 잘못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미국 국채는 연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중국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준 보유자산액보다도 오히려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애국가, 한때 일본,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6월 말 기준으로는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은 1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한 8천억 달러 가지고 있고, 모두 합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 2조 6천억 달러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대로 알아야지, 마치 미국 국채 발행액만큼 연준이 화폐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큼은 연준이 화폐를 발행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연준 보유자산 축소한다고 하면 마치 시중에 있는 화폐를 전부 다 해소하는 양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사람까지 달러가 씨가 마른다, 연준 보유자산 축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그 화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엉터리 전문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화폐 발행액은 6월 말 기준 3조 달러가 안 돼요. 지급준비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지급준비금은 이제 예금액이 증가하면 지급준비금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예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뭐 3년짜리를 발행해도 예금은 뭐 1개월 내지는 뭐 1년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금이 증가하면 뭐 지급준비금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준 가지고 있는 또 보는통화, 연준이 뭐 어떻게 보면 흔히들 보는통화를 그 화폐 공급액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거는 근본이제도 시대에는 그 말이 맞지만은, 왜냐면 그때는 지급준비금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금 자체가 지급준비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별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종이화폐 시대에는 금을 가지고 있는 뭐 시중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예금 그 뱅크런이죠. 예금 이탈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은행들은 중앙은행에다가 뭐 몇 프로를 맡겨라. 미국은 뭐 작은 돈은 7%, 좀 금액이 많은 돈은 8% 지급 준비율을 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7%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7%밖에 안 되는데 그 예금액이 이제 신용 창출되는 금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회사채 발행을 하더라도 그 돈이 이제 들어오면 기업은 그걸 예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금이 증가하면 또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거죠. 또 회사채를 인수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것도 누군가 빌린 돈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차, 3차 신용 창출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낮아도 그 화폐 발행액과 지급준비금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화폐 발행액보다 오히려 지급준비금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지급준비금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준비금이니까 그거는 대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가에도 영향 못 주고 뭐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는통화에 지급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옛날 근본위제도 시대 화폐 이론을 배우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마치 보는통화가 모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양 알고 있다고요. 근데 뭐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 화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통화가 많다라는 얘기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보는 통화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뭐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그 공영방송이나 유명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이상한 얘기 할 때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그대로 암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암기를 했다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암기하면 나중에 자산시장에서 실패보죠. 마치 얼마 전에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대부분은 이제 6월경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근데 시장금리가 하락하니까 오히려 그때 뭐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하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그래서 화폐 발행액도 마찬가지다. 연준 보유자산하고 화폐 발행액은 일치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연준 보유자산이 화폐 발행액보다는 훨씬 많다. 지금 현재로는 뭐 거의 3배 이상 많아요. 3배 가까이 되네요. 화폐 발행액과 연준 보유자산과 비교하면 화폐 발행액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그 현찰을 흡수할까요? 아니면 그 총통화에 기초하여 그 보유자산을 매각할까요? 현찰에 그 기초해가 매각하는 건 거의 없어요. 물론 M2에, 즉 총통화에 본원통화 포함이 되지만은 실제 이제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인수하는 기업은 은행이나 뭐 연기금이나 보험회사나 뭐 채권형 펀드에서 인수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찰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부분 예금계좌에서 인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M2가 대부분 그 해소가 되는데, M2는 대출을 통해서도 증가하니까 그 어느 것이 더 크냐가 중요하죠. 대출을 통해서 일어나는 M2 증가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흡수도에는 M2가 많으냐에 따라서 시중 전체 유동성이 어느 쪽이 큰지 이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주식시장에도 응용할 수 있고 물가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엉터리로 알면 물가 뭐도 전부 뭐 연준 탓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닌데, 그 앞에서 얘기했지, 직업준비금은 사용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연준 탓이다 라고 해서도 안 되고, M2는 시중은행이 대부분 창출하고, 그리고 회사들이 그 시중에 유통되는 M2에 기초해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한 돈도 예금을 하면 M2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준의 그 탓이 아니죠. 그 시중은행이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회사채를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물가가 오른다 하면 그건 설득력이 있지만은, 연준 때문에 뭐 물가가 올랐다, 연준 때문에 보유재산을 축소하니까 주가가 내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어불성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